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6호 제2면 기사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가평군은 15일 수부터 오는 17일 금까지 가평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주차 방해 행위와 더불어 보호자 운전용 표지 부착 차량의 보행상 장애인 및 탑승한 경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 등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잣고을시장 주차장, 철길공원 주차장, 전철역 등 관내 주차 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차 표지 부당 사용 및 보호자용 표지 부착 차량의 보행상 장애인 및 탑승하고 주차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와 함께 적발 횟수에 따라 표지 횟수 및 재발급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됨을 안내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현진은 12월 10일 금요일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4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사회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상호 연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위기 예방과 치유에 힘쓰고자 심리적 외상 긴급 대응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 유지, 소속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자문, 전문적 기능, 지역 자원,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 아래 각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이현진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권역 위기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 긴급 대응 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및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복귀, 자립지원, 사회진입, 건강검진, 정서지원 등의 일 맞춤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토론회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고양시 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장애인권 영역에 초점을 맞춰 고양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장 체계 진단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조혜욱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성공회대 강희설 교수가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강희설 교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핵심 기구인 인권지킴이단 역할의 중요성과 독립적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문 인력풀 구성 예산 및 전담 공간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인권에 기반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전문 모니터링 활동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남영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은 인권지킴이단 지자체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자체 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 재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순 장애인 거주시설 애덕이집 사무국장은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인권 침해가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인권 기반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시가 아닌 협력 자문 기구로서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경준 단장과 김나용 단원은 강희설 교수의 제안에 공감하며 인권지킴이단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상담 기술과 관련 법 이해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양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에서 80여 명의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특화 차량 전달식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보건소가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 사업에 선정돼 2,5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특화 차량을 지원받아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중증장애인 특화 차량은 휠체어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휠체어 고정벨트,
안전바 등 장애인의 탑승과 안정성을 고려해 제작됐다. 시는 지원받은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찾아가는 일 맞춤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장애인 특화 차량을 사용하면 이동하는 데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혜택 상승. 고양시 시장 이재준을 비롯한 4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민이 받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 시의장 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는 특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2020년 기준 고양시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200만원, 중소도시 기준 적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 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사회보장급여에서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사회복지관협회 어르신 보행 보조기 전달식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 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130명에게 보행 보조기가 지원된다. 고양시 사회복지관협회 협회장 양성필은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피로와 다한봉사단 단장 박승현, 이 보행 보조기 130대를 지원해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와 다한봉사단은 보행 보조기 130대 외에도 올 한 해 방역물품 8,400만원, 온누리 상품권 4,500만원, 속옷 1,245세트를 관내 복지관에 지원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희망브리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사회복지관협회 양성필 협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년 마음써 주신 희망브리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